안녕하세요. 생활공예 강사 신현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요? 많은 예방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예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우리의 중요한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편리성으로 인해 수많은 마스크가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번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마스크와 마스크를 보관하고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전용 지갑인데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재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만들기 재료는 낡은 티셔츠,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 실, 바늘, 자, 연필이 필요하고요. 마스크 지갑 만들기 재료는 안 쓰거나 버려지는 L자 홀더 파일, 목걸이줄, 플라스틱 카드링, 접착 벨크로 등이 필요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면 티셔츠와 마스크의 끈과 콧대를 이용하기에 버려지는 낡은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실과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재단을 해야겠는데요. 티셔츠 위에 선을 그어서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건데요. 선은 가로 23cm, 세로 30cm로 그어줄 건데요. 여러분, 어두운 색 티셔츠를 쓰시게 되면 연필로는 그려지면 선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색연필 중에 밝은 색깔, 흰색도 괜찮고 노란색도 괜찮고 이런 밝은 색깔로 패턴을 그려주시면 더 훌륭하게 재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23cm이고요. 세로는 30cm로 해주시면 됩니다. 23cm와 30cm로 해주시면 됩니다. 30cm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이 선을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을 했는데요. 이제 시접분을 주어서 바느질 할 곳을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아래 1cm, 양옆도 1cm 시접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아래 1cm, 양옆도 1cm 시접 표시를 하겠습니다. 1cm씩 시접을 주시면 돼요. 1cm, 1cm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cm, 여기도 1cm 해서 선을 깔끔하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도 1cm씩 선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cm, 위아래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군데가 모두 1cm씩 선이 그어졌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다 되었습니다. 검은색 천이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1cm씩 다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천을 중심을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반으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반 접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느질선이 보이실 거예요. 모두 디귿자로 바느질을 해주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5cm 정도는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바느질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cm 정도는 바느질하지 않고 놔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검은색 천이지만 흰색 실을 준비했어요. 왜 흰색 실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리하라고 흰색 실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검은색 실로 바느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실과 천의 색깔은 항상 같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흰색 실을 준비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그럼 흰색 실을 바늘에 끼울 건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바늘을 끼울 때 실은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바늘에 실을 끼우실 거예요. 우리 손바느질은 보통 2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실을 2줄로 할 거예요. 실의 길이는 50cm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의 길이는 50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매듭 짓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늘을 왼손으로 잡고 실을 십자로 잡은 다음에 감아서 같이 잡고 바늘 끝은 오른손으로 잡고 밑으로 실은 쭉 훑어서 내려줍니다. 자, 매듭이 젖었죠? 그럼 매듭이 젖었으면 여기 끝은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오늘도 홈질로 할 건데요. 혹시 박음질로 하실 친구 있으면 박음질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귿자로 바느질을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시작해 볼게요. 바늘 땀수는 너무 넓지 않게 0.3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5cm나) (4cm) 정도 남겨두시고 요만큼 정도 남겨두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요만큼은 꼬매지 않습니다. 요만큼은 놔두세요. 그러면 먼저 이제 뒤집어 볼까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기 전에 여기 끝에 양쪽에 이렇게 네모난 부분 있죠? 네모난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한 2-3mm 정도 남겨둔 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2-3cm 남겨둔 데에서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구멍, 꼬매지 않은 구멍 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흰 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정실로 사용하세요. 자, 양쪽 끝에가 너무 뭉툭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바늘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바늘 끝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네모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의 기본 틀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 끈과 콧대를 이제 부착해 줘야 하는데요. 먼저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콧대 부분을 부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낡은 마스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용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마스크 끈과 여기 보면 이 안에 콧대가 있어요. 그래서 콧대는 이렇게 잘라서 마스크를 잘라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콧대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콧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재료를 다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잘라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손에 안 타도록 잘 버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환경위생을 또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 끈과 이제 콧대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중심 있죠? 반으로 접었을 때 딱 중심에 요 반이, 이 콧대의 반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건데요. 겉에서 콧대를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콧대를 이제 집어넣어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여기 아까 창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창구멍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 창구멍 사이를 통해서 콧대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콧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콧대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요. 요 콧대를 집어넣으면 콧대가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 콧대랑 천이랑 집게로 고정을 먼저 이렇게 시켜주세요. 자, 아마 찝힐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집게랑 천을, 콧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럼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콧대를 이렇게 콧대 크기만큼 바느질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콧대 크기만큼 바느질 하실 건데, 검정색 천이면 검정색 실로 하셔야 겉에서 표시가 안 나고요. 노란색 천이면 노란색 실로 하셔야 겉에서 표시가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느질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바느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거치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앞하고 뒤하고 지금 천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겉으로 하고 어느 쪽을 뒤로 할 건지 선택을 하셔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겉이 좀 더 예쁘게 바느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콧대를 중심으로 꼬매줄 건데, 콧대를 이렇게 디귿자로 꼬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콧대 만다는 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콧대가 요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꼬매줄게요. 바늘땀을 너무 크게 하시면 콧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바늘땀을 작게 해주세요. 그리고 겉에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셔야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콧대를 했구나라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겉에서는 바늘땀이 아주 작게 보이게 하셔야 해요. 뒤에서는 커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는 일단은 너무 바늘땀이 크면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작게 바늘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거의 표시 안 나죠? 하지만 뒤에는 좀 넓게 보여요. 하지만 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겉에를 신경 쓰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늘땀이 아주 작게 보이게끔 바느질을 해주세요. 겉에서 거의 표시가 안 나도록 작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물론 그게 어려운 걸 알아요. 하지만 연습해보면 또 바느질이 작게 될 수 있으니까, 작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편한 대로 적당한 크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콧대가 이렇게 바느질이 끝났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끝났어요. 그럼 뒤에서 이제 마무리 매듭 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시면, 자, 콧대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콧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스크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콧대를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주름 모양을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을 모아서 이렇게 마스크 끈을 달았는데요. 이 주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겉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요. 겉면은 제가 콧대 바느질 할 때 예쁘게 보이는 곳이 겉면이고, 예쁘지 않고 좀 넓게 보이고 이제 매듭이 보이는 쪽이 뒷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뒷면 쪽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뒷면에 이제 선을 그어서 주름을 접어 줄 건데요. 먼저 선은 이렇게 마스크를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중심에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줍니다. 자를 이용해서 제가 중심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중심에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을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 그러니까 선을 여기 밑으로 2개, 여기 위에 2개, 이렇게 밑에 2개, 위에 2개를 이제 표시를 할 건데요. 지금 전체가
13cm인데요. 그러면 여기 바늘 나오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6.5 정도를 또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 2cm가 조금 넘겠죠? 2cm 넘는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요 선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도 표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계단 접기식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선이 위로 가게 한번 접고 그리고 선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은 부분 쪽에 이제 집게로 고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집게로 접은 부분 쪽에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이제 접어줄 건데요.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도 위에서 이렇게 접고 밑에서 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 보세요. 먼저 잘 접혔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접혔는지 이렇게 선이 만나게 이렇게 잘 접은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이제 콧대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양옆을 꼬매줄 건데요. 이렇게 바느질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바로 끈을 달아주어야 하는데요. 끈은 어떻게 달아주냐면 여기 집게로 짚은 곳을 살짝 빼주시고 여기 사이에다가 끈을 이렇게 넣고 한 1cm 정도 안쪽으로 조금 깊숙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집게로 고정해 주시고요. 여기도 끈을 요 안에 1cm 정도 시접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접어주시고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꼬매 주실 거예요. 여기를 한 0.5 정도 들어간 곳, 한 요 정도 선을 다 이제 우리가 쫙 처음부터 끝까지 꼬매 줄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 선을 꿰매 주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 선을 이렇게 꿰매 주시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집게로 이렇게 1cm 시접 좀 넣어 주시고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집게로 고정해 주신 다음에 0.5 정도 들어간 부분을 여기도 바느질을 해 주실 거예요. 0.5 정도 들어간 부분 여기를 양옆을 다 바느질 해 주실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양쪽을 다 바느질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검정색 실로 이용해서 바느질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흰 실로 한번 바느질을 해 볼게요. 원래는 실 색깔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셨으면 여기를 이제 매듭이 보이지 않게 요 사이에서 바늘이 나오게, 천과 천 사이에서 바늘이 나오게,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빼 주시고요. 바느질 할 때는 전체가 다 바느질이 되게끔 홈질로 해 주시되 바늘이 끝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쫙 나오게,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한 번에 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끈도 빠지지 않고 좋으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접은 거를 다 함께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같이 바느질을 해주시고 마무리는 천과 천 사이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천과 천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한쪽이 이제 마스크 끈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꼬매도 여기가 좀 약할수록 마스크 끈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부분만, 요 마스크 끈 있는 부분만, 매듭은 항상 안쪽에 안 보이게, 왼쪽은 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 주시고, 여기 마스크 끈 있는 데만 이렇게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끝만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스크 끝만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옆에도 똑같이 아까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 끈까지 바느질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매듭을 자르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면 티셔츠로 만든 면 마스크,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제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려서 면으로 된 이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여러분, 꼭 면 티셔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이 면으로 된 셔츠나 이렇게 안 입는 셔츠나 또는 자투리천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투리천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안 쓰는 손수건이 있으시다면 손수건도 훌륭한 면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굳이 면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면 마스크는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면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마스크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휴대할 수 있는,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마스크 보관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도 급식 시간에 마스크를 벗을 일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급식실에 마스크를 버려두고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지갑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재료로 사용된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L자형 홀더 파일인데요. 선생님은 지금 클리어 파일로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는 L자형 파일 혹시 안 쓰는 거 갖고 계시면 이런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낡아서 쓰지 않는 이렇게 클리어한 L자 파일을 사용하셔도 돼요. 선생님 벌써 지금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잘라놨는데요. 이런 파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L자형 클리어 파일이 이제 재단하기도 쉽고 잘 접어져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재단 방법을 알려드리고 쉽게 만들어서 착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자형 클리어 파일로 지갑을 만들기 전에 이제 패턴을 떠야 되는데요. 우리 항상 A4 용지 준비하셔서 패턴을 뜨시면 됩니다. A4 용지를 일단 준비하시고요. A4 용지에 이제 자를 이용해서 패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로 10cm, 세로 25cm인 긴 직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자를 대고 먼저 가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25cm를 그려보겠습니다. 세로 25cm. 양옆도 맞춰서 길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여다 줄 수 있는 이런 덮개를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패턴에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3cm 내려온 곳을 3cm 내려온 것을 이렇게 자로 표시해 주세요. 위에서 아래까지 3cm 내려온 것을 자로 이렇게 표시하셔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시고 여기 아까 10cm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0cm, 25cm이고요. 여기는 3c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cm가 되는데요. 여기 10cm의 반인 5cm, 그러니까 여기 5cm, 5cm, 요 반인 5cm에서 요 밑에까지 선을 한번 쫙 긋겠습니다. 5cm 선을 쫙 긋게요. 5cm에서 선을 쫙 긋은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셨으면
양 옆으로 2cm씩, 그러니까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위에서도 2cm, 옆에서도 2cm 되는 데를 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여기도 2c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선을 이렇게 맞춰서 그어 주신 다음에 이제 요 선이 여기 끝에는 이렇게 둥글게 한번 그려주세요. 여기 끝에는 둥글게,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선 끝을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요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오려 볼게요. 오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끝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자 쓴 듯한 모양, 그쵸? 약간 모자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여기만 이제 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려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파일 위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그림이 좀 예쁘게 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가운데 두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겉에 보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고요. 안에는 만져보면 좀 겉보다는 덜 맨질맨질거려요. 그럼 안쪽에다 이제 재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좀 잘라서 L자형 홀더 파일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볼게요. L자형 파일의 뒷면을 준비했고요. 요 위에 패턴을 붙여서 따라 그릴 건데요. 그냥 붙이지 않고 따라 그리면 이렇게 미끌미끌 움직여서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딱풀을 살짝 붙인 다음에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붙여주세요.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 가운데 왔는지 확인해주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성펜이나 뭐 네임펜 가지고 계시면 살짝만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네임펜이 이런 미끈미끈하거나 그런 면에 잘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은 검은색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네임펜 좀 연한 색이 있으시다면 연한 색으로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에 검은색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 그려졌는데요. 이 모양을 그대로 오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선 근대 조금 안쪽을 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 근대를 자르면 너무 선이 바깥쪽으로 보여서 안 예쁘기 때문에 선 그린 데에서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위로 따라서 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렸습니다. 어때요? 벌써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온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오렸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위에 뚜껑 말고 양쪽 끝을 만나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손끝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접으셨으면 어디로 또 접어줘야 되죠? 요 위에도 이렇게 뚜껑이 달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벨크로를 붙여서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게 뚜껑이 닫히게 할 거고요. 여기 양쪽 끝에는 이제 끈을 달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줄 거예요. 이제 송곳으로 한번 구멍을 내줄게요. 양쪽 끝에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하시고요. 양쪽 끝에 위치를 한 이 정도 선, 또 여기도 위치를 맞춰서 이 정도 선에 이렇게 구멍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기 구멍을 송곳을 이용해서 뚫어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양쪽이 같이 뚫려야 되니까 조심조심, 송곳 사용하실 땐 조심조심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여기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뚫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주시고요. 요 구멍에 이제 선생님이 만든 거와 같이 이렇게 링을 달아줄 건데요. 이 링이 뭐냐면 카드링이에요. 이런 문구점에 가면 카드링들은 다 파는데요. 요 카드링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근데 카드링을 달기 전에 이제 목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끼워줄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네임 카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목에 거는 네임 카드, 문구점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혹시 사용하다 남은 네임 카드에 끈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네임 카드 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네임 카드 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지나 티셔츠에 보면 이렇게 스트링 끈 같은 게 있죠. 안 쓰는 바지나 그러니까 새 바지나 입는 바지에 스트링 끈은 빼면 안 되고요. 버리는 바지나 안 입는 바지에 스트링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 끈을 여기 목줄로 이렇게 링에 끼우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링을, 카드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스트링 끝에 말아박은 곳의 끝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멍들을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링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드셔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구멍에 링을 끓여주시고 지저분한 부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여기 구멍에다가 다시 끼워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벨크로, 이렇게 접착 벨크로가 시중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문구점이나 1,000원짜리 물건 파는 곳에 가면 이렇게 벨크로를 팔고 있어요. 이는 뒤에 접착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붙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도 위치를 잘 맞춰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다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목끈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지갑을 완성했는데요. 저는 그림이 있는 L자형 파일 홀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림이 없는 저처럼 이렇게 투명한 마스크 지갑을 만드셨다면 투명한 게 너무 재미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더욱더 재미있어요. 캐릭터가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한번 꾸며주시면 좀 어떨까요?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마스크 목걸이 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네임카드에 달려있는 줄도 상관이 없으시고 집에 구슬 같은 거나 아니면 예쁜 가죽끈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꾸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스크 지갑이 만드셨으면 아까 만들었던 마스크를 한번 집어넣고 볼까요? 이렇게 해서 끈은 항상 여기 여닫는 곳 쪽 위로 해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식실 가실 때나 마스크를 잠깐 벗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마스크를 함부로 놓지 않고 이렇게 지갑 안에 보관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목에 걸 수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간편하게 실생활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면 마스크 만들기와 마스크 지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평소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 혹은 또 버려지는 재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이 탄생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사용했던 제품들도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항상 하는 일 있죠? 댓글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